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에게 시민권과 정부 복지 혜택 수령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조기 투표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대생 4명 중 1명은 교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대학교 성폭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20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계획의 위헌 판결이 난 후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에게 시민권과 정부 복지 혜택 수령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센서스국이 일부 주 차량국들에게 운전자들의 시민권자 여부와 인종,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동차협회가 AP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센서스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계획에 위헌 판결이 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0 센서스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해 일부 주 행정처에 시민권과 생일, 주소, 인종 등 2016년 정보를 요청했다며 취득된 정보는 안전하며 법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 요청을 받은 일부 주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차량국은 정보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리노이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차량국의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지난달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위한 공식적인 찬반 투표에 대한 회동 끝에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필요 조건이 아니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가 공식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의 탄핵 조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보좌관들은 여전히 절차가 유동적이며 펠로시 의장이 방침을 받고 앞으로 언제든지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다수 의원은 이런 투표가 탄핵 절차의 조건을 공화당이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하원이 탄핵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표결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이어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등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기관과 개인도 모두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 레이스는 혼전의 계시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확실한 1위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4차 토론회를 새로운 경선 국면의 도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처럼 지목한 대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벌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바이든 전 부통령을 추월해 지지율 1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다른 11명의 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토론회는 워런 의원의 존재감과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으로 민주당 경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 등은 워런 의원의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집중 공략했습니다. 워런 의원의 급진적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추궁하며 비현실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부동의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1위 후보가 정리돼가던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 국면으로 누구도 더 이상 선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일명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이 연루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지마저 크게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 올해 처음 조기 투표가 도입돼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소 중 공립학교가 다수 포함되면서 뉴욕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5일 본선거에 앞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 동안 투표소 61군데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기 투표소 중 공립학교 33곳이 포함되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공항과 공공시설 등에서 반드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한데 학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조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소는 위치와 수용 인원을 고려해 선정하게 됐다며 내년 본선거에는 더 많은 학교를 투표소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를 시행합니다.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 프로그램은 연체 납세자들이 연방 재무부가 승인한 민간 컬렉션 에이전시의 서면으로 허가를 주게 되고 이 기관을 통해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컬렉션 에이전시의 납부 일정과 은행 계좌 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고 컬렉션 에이전시는 납세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연방 재무부의 승인 확인 서한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는 납세자의 서명된 승인을 받으면 재무부에 제출된 지불 일정에 따라 체크를 만들어 24시간 이내에 연방국세청으로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업일 기준으로 바로 납부 기일 전날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 외에도 여전히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지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각 대학들은 교내 성폭력 방지와 대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학생 4명 중 1명은 교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버드, 예일 등 전국 33개 명문대 학생 18만 1,7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9년 대학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부에 재학 중인 여대생의 25.9%는 캠퍼스 내에서 힘으로 제압당했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과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학연합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년 전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 25개 대학의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23%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여학생의 약 33%가 동의 없는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펜실베니아대는 25.9%가 원치 않는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대학 당국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힌 이들은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연합의 메리수 콜먼 회장은 성명을 통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대학교 캠퍼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대학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고객 확보를 위해 퍼주기식 경쟁을 벌여온 카드사들이 수익성 관리에 나서면서 크레딧 카드 연평균 이자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나 내린 것과 정반대로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의 평균 이자율은 17.14%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재정 전문 웹사이트 월렛허브는 8월 평균 이자율은 16.97%였으며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11.72%포인트로 2년 전 10.6%포인트보다 높아졌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발행하는 스토어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도 꾸준히 올라 8월 27.5%에 달했습니다. 이자율 상승은 카드빚 증가로 이어져 올 2분기 가구당 평균 카드빚은 $8,602로 4년 전인 2015년 2분기보다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 같은 수익률 개선으로 전체의 총 자산 수익률이 3.8%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페이먼트 컨설팅 회사인 머케이터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올해 카드사의 수익률은 3.9%로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앞으로 2년간 평균 이자율을 꾸준히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브런스윅 역과 엘리자베스 역 등 주요 기차역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는 내년 가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이 뉴 브런스윅 역을 비롯해 트렌턴 트랜짓 센터와 엘리자베스 역 그리고 프린스턴 정션 등 4개 역에 대한 보수를 곧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공사 계획에 따르면 뉴 브런스윅 역은 역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고 동쪽 방향 플랫폼을 확장하며 바래진 역 외관 벽돌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공사와 새로 조명을 설치하고 환기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트렌턴 역은 승객 안전을 위해 손상된 플랫폼 위 노면을 보수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은 기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그 외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승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 정션은 겨울철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사와 균열이 간 콘크리트 보수, 안전선 페인트, 계단과 계단 손잡이에 대한 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전체 보수 공사비의 90%를 엠트랙이 담당하며 나머지 10%는 뉴저지주 트랜스포테이션 트러스트 펀드에서 지원한다고 밝히며 보수 공사는 2020년 가을까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역의 경우 공사가 최대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하던 4살 여아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학교 앞 횡단보도로 오늘따라 교통경찰이 배치되지 않았고 운전자는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 4살 여아가 등굣길에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크게 다친 여아는 인근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끝나는 지점으로 등교를 돕는 교통경찰관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Every morning when the school's in session, there will be a lot of parents walking their children to school and parents also driving their kids to school. School can always request a crossing guard. I don't know what their criteria are to put a crossing guard at the street, but that will be up to the school distri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was not a crossing guard. 운전자 역시 아이 셋을 인근 학교로 등교시키던 여성이었는데 길을 건너던 모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데다 비보호라 길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다가도 어떨 때 멈출 때도 있잖아요. 차가 팍 저기 턴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건 흔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은 차가 좀 슬로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싹 지나가는 차가 있다고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출근 시간과 겹친 등교 시간,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지만 교통경찰이 없는 등하교 시간엔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3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요즘 강아지 구충제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 구충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문 때문인데요. 의학계에서는 사람한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어 암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항암 치료 후기 영상입니다. 폐암 말기였던 자신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을 완치했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 구충제를 찾는 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역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진 그런 성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한인분들이 많이 하루에 3건에서 10건 정도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편입니다. 강아지 구충제의 항암 효과가 이슈가 된 것은 약의 주성분인 펜벤다졸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가 나오면서 암 말기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선 항암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강아지 구충제의 복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말로 이제 약이 시판이 되려면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사람한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립이 되고 이 맞는 용량, 이 약의 도수가 어떤지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부작용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다 확립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이제 시판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약사로서 그 약을 항암 치료의 일부로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전문의들은 본격적인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강아지 구충제의 암 치료 효과가 증명될 경우 획기적인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진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한국 충남 서산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개설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종우 씨와 미국 등 38개국 수사기관이 공조 수사를 벌여 이 사이트를 이용한 33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 샤론에 거주하는 홍모 씨와 샌프란시스코의 정모 씨 등 한인 2명을 비롯해 92명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해외 여행자가 방문 국가의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위치 정보까지 전송해주는 해외 여행자 보호 동행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69만 명의 해외 여행객 중 약 0.026%, 국민 10,000명당 단 2명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의 번거로움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교부 홈페이지와 외교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정에 $2,00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다음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아리조나주와 미시간주 등에 이어 6번째로 아이를 사산한 가정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됩니다. 메이어 상원의원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레이크우드에서 리커업소를 운영하던 50대 한인 여성이 강도에 피살됐습니다.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흑인 남성으로 최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으며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개월 사이 레이크우드 일대에서 최 씨를 포함해 한인 여성업주 3명이 피살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 42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